최성실 교수입니다. 드디어 5주차 네 번째 강의. 앞서서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클래스와 오브젝트를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셨을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여러분이 좀 쉬어가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OOP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어려워서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OOP라는 거는 객체지향 언어라는 거는 실제 세상을 모델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네리턴스, 상속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폴리모피즘, 다형성, 그 다음에 비지빌리티, 이거는 가시성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다른 걸로는 인캡슐레이션,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하는 내용들은 어차피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컴공과에서도 한 학기 동안 OOP를 가르치면서 자바나 이런 언어들로 OOP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쓰일 수가 있구나 정도만 하시고 스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상속입니다. 이네리턴스, 상속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오브젝트, 클래스 간에 서로 데이터를 상속할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된 속성과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 그것을 물려받은 자식 클래스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의 클래스가 있죠. 하나는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코리안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person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코리안 클래스는 약간 특이하게도 패스라고 해서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안 클래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상속을 받아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이게 사용 가능한지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너리턴스 저는 이렇게 했고요.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오브젝트가 있고요. 여기 두 개 있고 코리안이라는 클래스는 person이라는 걸 상속받았습니다. person이라는 걸 그대로 상속받았고 패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성처리를 한번 찍어봐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 코리안으로 오브젝트를,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걸 first 코리안에 넣고 그 값을 한번 찍어봐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요. 성철이라고 나오는 것이 좀 굉장히 신기하죠. 사실 이렇게 말고 우리가 좀 더 앞에서 배웠던 스텝 스트링을 한번 먹여보면요. 스트링을 한번 먹여서 리턴 값으로 my name is %s 다음에 저희 %s로 하지 말고 0번으로 갑시다. format self.name 이렇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ame 이렇게 찍지 말고 저 스트링이라는 따로 함수가 없는데도 저게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속의 예시죠. 상속. 그래서 person이라는 놈의 특성을 다 상속받아서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그 person이라는 놈의 특성을 그대로 쓴다는 거. 이게 바로 상속입니다. 이네리턴스요. 자, 앞서서 우리가 코리안이라는 클래스를 아무것도 쓰지 않았지만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함으로써 쓸 수 있는 예제를 보셨는데요. 상속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죠. 클래스 옆에 상속하고 싶은, 클래스의 이름 옆에 상속하고 싶은 클래스명만 있으면 됐었죠. 이번에는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employee라는 클래스에 내려보이는, 사실 상속의 표시는 요런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employee라는 클래스가 상속받는 좀 긴 예제를 해볼 건데요. 크게 클래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person 클래스고요. person 클래스에는 크게 세 가지의 애트리뷰트가 있죠. 보시면 세 가지의 애트리뷰트, name, age, gender, 성별이라고 하는 이름, 나이, 성별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클래스가 존재를 하고요. 세 가지의 클래스가 아니라 애트리뷰트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 밑에는 about me라고 하는 그 메소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제 이름이 뭐고 나이가 얼마고 뭐 그런 내용만 이게 화면에 찍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클래스는요.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employee라는 클래스입니다. employee 클래스는 상속을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그 샐러리,
죄송합니다. 셀러리라고 하는 그 봉급이랑 언제 고용이 됐는지 hire date라는 이 두 가지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리고 변수는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하고요. do work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about me라는 함수에서는 메소드에서는 제 급여 정보까지 나오는 이런 새로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가지 키워드, 슈퍼라는 거라서 슈퍼라는 거는 부모 클래스를 얘기합니다. 부모 클래스에서 init했던 그 함수를 그대로 써라라는 거죠. 부모 클래스의 init 함수를 그대로 써라.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about me에서도 슈퍼라고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about me를 딱 치시는데 이것도 부모 클래스의 about me를 사용을 해라 라는 뜻이죠. 이렇게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드리면 사실 이런 모양입니다. 먼저 person이라는 클래스의 name, age, gender라고 하는 속성을 만들고 밑에 about me에는 about me라는 메소드를 일단 만들었죠. 그 다음에 employee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클래스에는 salary, hire date라는 속성을 추가를 한 거죠. 기존의 속성에 두 가지를 추가를 한 거고 do work라는 새로운 메소드도 역시 추가를 하고 여기에 about me를 약간 추가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그 코드였죠. 실제로 코드를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저는 person employee라고 지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person이 있죠. 이미 다 앞서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name, person에는 name, age, gender가 있는데 앞에도 한번 얘기 들었을까요? 굳이 여기에 오브젝트라고 안 쓰셔도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about me, 그 다음에 employee라고 다시 쭉 쓰시고요. do work라는 게 생겼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슈퍼의 about me를 부른다. 또 이 부분이죠. 상속을 받을 때 부모 클래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모 클래스가 하는 건 그대로 이렇게 좀 가져올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가져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플러스 알파를 여기에 추가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해주면 부모 클래스에서 한 걸 재정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 클래스의 걸 그대로 쓰면서 추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어바웃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지금 my person이라는 걸 하나 생겼죠. my employee가 생겼는데 만약에 about me에 my employee 클래스의 about me의 슈퍼 클래스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요. 그렇죠. 제 급여는 3만 원이고요. 이거는 어디에만 있는 내용이죠? 사실 이렇게 보면 둘 다 보이나요? 둘 다 보일 것 같은데 자, 여기 위에는 person이라는 클래스의 내용이고요. 여기 밑에는 employee인데요. 요거를 지금 요 어바웃에는 저의 이름을 라고 실행이 됐죠. 그래서 요 위에 여기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employee 어바웃은 사실 요건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요것만 호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모 클래스의 특성을 호출을 안 했죠. 그래서 재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에 똑같은 함수가 있으면 자식 클래스에 있으면 그게 더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를 해줄 때는 부모 클래스의 속성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는 슈퍼, 이게 셀프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프는 자기 자신, 슈퍼는 부모 클래스의 about me를 호출을 하는 거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코드는 조금 긴데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여러분도 직접 한번 스스로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형성입니다. 다형성은 사실 여러분이 한국말로 해도 좀 생소하실 건데요. 이 다형성이란 뜻은 같은 이름의 메소드에서 내부 로직이 다르게 하는 그런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예를 들면 do work이라는 이 함수를 두 가지 클래스, 하나는 코리안이라는 클래스, 다른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제페니즈라고 하는 클래스, 요 두 가지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dowork이라는 함수를 각각 구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dowork very hard 뭐 이렇게 치고 저편은 dowork slowly 뭐 이렇게 쓴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코드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는 쉬울 건데 사실 그 자바에서는요, 이 다이나믹 타이핑이 아니라 변수를 다 지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변수마다 들어가는 인풋되는 함수의 이름은 같은데 들어가는 인풋 변수, 파라미터 변수의 속성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다이나믹 타이핑이기 때문에 같은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은 두 개의 자식 클래스, 뭐 이런 코리안 저페니즈 이런 차지죠. 두 개의 자식 클래스에서 같은 메소드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OP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개인데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좀 쉽게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애니멀이라고 하는 참고로 예시는 요 밑에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점프 투 더 파이썬에서 아마 가져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cat이라는 클래스와 dog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토크라고 하는 그 펑션이 이미 있습니다. 애니멀에는. 근데 조금 특이하게도 토크라는 클래스에는 not implemented error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뭔지는 아마 나중에 트라이 그 외래 처리에서 배우실 건데 어찌됐건 톡이라는 데서 부모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두 자식 클래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자식 클래스도 한번 보시면요. 하나는 cat, 톡 해서 미우라고 읽고 하나는 독 해서 이걸 바우바우라고 읽으려고 했는데 우프우프라고 읽나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메소드 함수의 이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리턴되는 값이 다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OOP에서 우리가 폴리모피즘,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시켜 보면 그 동물들마다 조금씩 다른 소리를 내는, 다른 아웃풋을 출력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예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시면 애니멀 프로블럼이 있는데, 자, 애니멀이라는 것들이 있고 애니멀에는 캣과 도구가 있죠. 한번 이렇게 해서 캣 도구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애니멀즈라고 하는 리스트 타입이 만들어주고 처음에는 캣이라고 하는 그 요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주고 다음에도 캣이라고 하는 놈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dog라고 하는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거기서 똑같이 애니멀 네임, 애니멀 톡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캣은 타입이 뭐였죠? 네, 첫 번째 애니멀은 타입이 캣이고 두 번째 오브젝트도 타입이 캣이고 세 번째 오브젝트는 타입이 도구죠.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세 번째 값이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톡을 이렇게 부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타입과 같이 찍어 볼까요? 프린트 타입 애니멀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 보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cat, dog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값도 자, 미우, 우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 보죠. 클래스를 이번에는 휴먼 클래스를 한번 더 만들어 봅시다. 휴먼도 역시 동물이잖아요. 휴먼. 네, 토크에 뭘 쓸까요? 안녕이라고 쓸까요? 네, 안녕이라고 쓰시고 두 번째 휴먼이라는 클래스를 만드시고 여기에 최성철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이게 될지 순간 의심이 좀 갑니다. 네, 되네요. 네, 이렇게 두 번째 톡에도 역시 휴먼 클래스에는 다르게 작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바로 폴리모피즘, 다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시성입니다. 가시성도 역시 뭐 가시광선이냐 뭐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사실은 요 가시성이라는 표현보다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나 인캡슐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객체의 정보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객체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클래스의 레벨을 조정한다는 얘기인데요. 누구나 객체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객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보를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정보에 접근해서 정보를 임의로 빼간다거나 아니면 제품으로 판매한다면 이 소스를 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하는 걸 막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파이썬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세 번째 특징이 없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1, 2번의 특징은 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좀 사용자들, 이거 내가 만든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클라이언트 코드라고 하는데 그 클라이언트 코드들이 필요 없는 정보까지 안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비지빌리티입니다. 사실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은데 뭐 캡슐화 또는 정보 은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클래스 간, 사용하는 클래스와 만들어진 클래스 간의 정보 공유를 최소화해야지만 서로 오해나 서로 코드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없다. 쓸모없는 정보를 너무 많이 다른 클래스가 가져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잘 똘똘똘똘 쌓아둬가지고 그냥 사용법만 알면 그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심판이라는 클래스가 축구 선수 클래스의 가족 정보까지 다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가 만약에 뭔가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치면 하나의 회사는 은행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회사고 다른 회사는 그 은행에서 얼마나 입금이 됐고 이런 정보만 그냥 관리하는 회사라고 칩시다. 근데 얼마나 입금되는 정보만 다 관리하는 회사가 개인정보까지 다 접근을 해버린다면 이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가도록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는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캡슐을 던지듯이 인터페이스만 알면은 굉장히 쉽게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 혹시 이 만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옛날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주인공은 아니죠. 나중에 주인공이 아닌데 이렇게 캡슐을 가지고 캡슐인데요. 캡슐을 가지고 이렇게 버튼만 뚝 누르고 던지면 이렇게 그 오토바이가 나타나는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죠. 굉장히 옛날 만화인데 한 20년도 더 된 만화인데 이렇게 사용법만 알면 이 캡슐의 사용법만 알면 딱 눌러서 던지면 누구나 이 클래스나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인캡슐레이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캡슐화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굳이 모든 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는 개념인데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나 인캡슐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지빌리티 이그젬플로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는 프로덕트 객체, 프로덕트라고 하는 클래스랑 인벤토리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프로덕트 객체를 인벤토리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오면 인벤토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요구사항 중 한 개가 인벤토리 객체는 오직 프로덕트 객체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에 프로덕트가 몇 개인지 확인이 또 가능해야 되죠. 요거는 메소드로 꾸며줘야겠죠. 그리고 글자 안 써야겠습니다. 인벤토리에 프로덕트 아이템이 몇 개인지는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요건 반드시 이 함수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면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는 그냥 저희가 임의로 그냥 패스로 해서 그냥 프로덕트라는 이름만 하나 만들었고요. 인벤토리에는 add new item과 get number of items라고 해서 add new item에는요 새로운 프로덕트를 던져 넣는 코드를 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프로덕트일 때만 아이템즈라고 하는 이 아이템즈는 하나의 리스트인데요. 이 아이템즈는 프로덕트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객체의 경우에만 추가를 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에러를 일으켜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레이즈라는 뜻이 뭔지 아직 잘 모를 건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고요. 나중에 예외 처리 구문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get number of items에서는 현재 프로덕트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length만 items라는 속성의 length만 구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 코드인데요. 주의하실 점은 여기는 뭐 두 개의 프로덕트를 기존 인벤토리에 넣고요. add new item이라는 함수를 써서 두 개의 프로덕트를 인벤토리에 넣고 총 몇 개인지 물어본 다음에 중요한 코드는 이 밑에 코드죠. 직접적으로 언더바 아이템즈라는 인벤토리에 해당하는 변수죠. 이 인벤토리 변수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코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스 프로덕트 역시 만들기가 귀찮았기 때문에 그냥 패스,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그냥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인벤토리에는 언더바 아이템즈, 언더바의 역할은 비지빌리티이고 아무나 못 접근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거를 리스트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값이 들어오면 그게 프로덕트일 타입일 경우에만
new item added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에러를 발생시켜라. 이게 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전체 프로덕트 개수를 리턴 시켜줘라 라는 코드죠. 그래서 인벤토리를 먼저 만들어주고요. 인벤토리에 add new item, 프로덕트를 2개 넣어주신 다음에 number of items를 찍어줍니다. 먼저 이 코드만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new item added, new item added to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사실 이미 다 아시긴 알 건데 자, 인벤토리를 만드신 다음에요. 여기 add new item을 2개를 했는데 여기 프로덕트가 이제 2개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프로덕트가 2개가 들어갔고 이거 들어갈 때마다 어디로 가게 되죠? 어디로 가냐면 여기 쭉 들어가서 add new item 이라는 걸 호출하게 되고 프로덕트의 타입을 확인한 후에 underbar item 이걸 리스트라고 했죠. 리스트에 프로덕트 값을 넣어주고 print item new added 요걸 화면에 찍어주게 되죠. 2번 찍어주게 되고 get number of items는 길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length의 items 이 리스트의 길이죠. 리스트의 길이를 아웃풋으로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프로덕트가 안 들어가고 다른 타입의 어떤 값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스트링 타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스트링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역시 시켜보면요. 만약에 요거를 타입을 검사해서 프로덕트가 아닐 경우에는 else 문으로 가서 에러를 발생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invalid item이라고 화면에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진짜 코드를 실행시켜주면 요거를 다 그냥 프로덕트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주석된 거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일단 add가 2번 됐기 때문에 2번의 add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get number 해서 몇 개 카운트가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죠? 왜냐면 요거에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inventory 해서 오브젝트 no attribute 아예 이게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코드, 이 클래스 밖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래스인데 이 밖에 있는 클래스는 이렇게 언더바 되어 있는 걸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나중에 어떻게 요거를 바꿀 수 있는지를 다음 코드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억지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언더바를 쳐서 억지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원래 접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언더바로 돼 있어서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죠. 이번에는 조금 요구사항을 바꿔보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items라는 거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언더바 items라는 그거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했고요. 코드로 보시면 사실 바뀐 게 뭐냐면 딴 거는 거의 그대로 있고 property라고 하는 여기 위에 데코레이터라는 놈인데요. 이걸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items라고 하고 그 다음에 self items라는 함수의 self의 리턴 값을 이렇게 리턴 값으로 items라고 하는 리스트를 반환을 해주는 요 코드가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그 다음에 코드에서는 아까처럼 접근은 안 하고 my inventory에 items라고 해서 코드의 이 변수의 이름이 이 items라는 사실 변수는 이 클래스 안에 없죠. 근데 items라는 함수를 여기 보시면 items라는 함수를 새로 만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호출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코드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atom visibility example 2인데요. 코드를 보면요. 프로덕트를 만드시고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더바로 하더라도 property라는 거에서 items라는 이름의 함수에 그 items를 부르면 self items를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코드는 다 없애버리고요. 없애버리고 이 코드가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드가 돼서 이 items가 나오는지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죠. 아까도 똑같은 상황인데 2개가 이미 프로덕트가 들어가 있고 요걸 한번 찍어주면 요 2개 코드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python visibility ex2를 한번 실행시켜주면 지금 뭔가 2개가 나왔죠. 전에 얘기했지만 코드 이름을 이렇게 그 주소값으로 나오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덕트 이름을 패스만 쓰지 말고 언더바 스트링을 해서 데피니션으로 하나를 만들어 줍시다. 셀프라는 놈을 넣어두고 리턴을 나는 이렇게 나와도 사실은 똑같긴 하겠네요. 나는 제품이다.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나온다는 건 똑같죠.
요렇게 하지 말고 그럴 거면 요렇게 하는 방법도 방법이죠. 포에 0번째 값이랑 첫 번째 값을 이렇게 찍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제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특이한 걸 해보겠습니다. 아이템즈에 이렇게 어펜드를 새로운 제품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즈를 가져와서 추가를 해서 기존의 마이 인벤토리에 get number of items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추가하기 전에, 가져와서 추가하기 전에 한번 찍고 가져오고 나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와 3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금방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인벤토리를 먼저 만들었죠? 인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2개를 넣었어요. 그래, 이번에 찍히면 2가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즈만 가져왔죠. 이걸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여기 프로퍼티를 섬겨졌는데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가져왔죠. 거기에 프로덕트를 추가했더니 add new 아이템에 추가한 거랑 똑같이 한 개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사례죠. 사실 아무나 내 아이템즈 내 재고 창고에 들어와서 가져간 다음에 거기서 마음대로 넣어도 내 재고 창고에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사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막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나 접근해서 못 쓰게 된다는 거. 이거 이유는 이게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주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넣어줄 수가 있죠. 전에 리스트를 설명하면서 이 비슷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즈는 여기는 아이템즈라고 했지만 굳이 아이템즈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DDD라고 해보겠습니다. DDD라고 해보시고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시키면 역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이템즈는 요거랑 이름이 같을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속으로 이 아이템즈의 이름을 원래 그 비지빌리티가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프라이빗의 변수의 원래 이름 언더바를 제외한 나머지 이름을 프로퍼티에 넣는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변수를 인포메이션 하이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좀 아셔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요거를 정보를 숨기려고 이렇게 해놨었구나, 프로퍼티 넣은 건 이 부분만 개방을 한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지빌리티에서 좀 여러 가지 코드를 봤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남들이 쉽게 내 코드에 접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코드가 아니죠, 내 속성에 아무나 내 속성, 이 클래스의 속성에 접근하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변수로 선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프라이빗 변수로 선언을 해주시는 방법은 여기 언더바 두 개를 밑에 끄어주는 겁니다. 언더바의 쓰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언더바 두 개를 끄어주면 아무나 쉽게 접근을 못하고 앞에서 보셨듯이 에러를 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언더바로 언더바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거를 직접 가져가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요, 프로퍼티라는 데코레이터를 여기 위에 붙이셔서요, 그 다음에 아이템즈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이름이 있죠. 여기는 보통은 언더바 다음에 있는 이 글자를 함수명으로 쓰는데요. 그걸 함수명으로 쓰셔가지고 프라이빗 변수로 선언한 요거를 리턴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클라이언트 코드들이 와서 이 클래스에 있는 변수를 쓰실 수가 있죠. 세 번째로, 그것을 쓰실 때는요, 아까 이미 설명을 했지만 쓰실 때는 여기 함수의 이름, 아이템즈라는 함수의 이름을 불러와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퍼티 데코레이터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 이제 이 코드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했을 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기치 않게 프로덕트 말고 다른 값들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옛날에 자바 시절에는 거의 모든 이제 그 변수를 전부 다 이렇게 프라이빗 변수로 선언해줘서 프로퍼티로만 이렇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파이썬에서는 요렇게도 많이 쓰시고요. 이렇게 레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쓰시고,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선언 안 해주는 경우도 많다는 거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길게 이번 강의 설명을 드렸는데 좀 내용도 어려웠을 거고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그냥 이름을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요. 나중에 다른 사람의 코드를 봤을 때 이게 뭐였다더라 하면서 다시 찾아보고 공부를 하실 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용들은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경험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그 경험을 해보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어차피 이걸 다시 여러분이 구현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편한 마음으로 스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